50년 경력 의사의 고백. 약 없이 혈관을 청소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프롤로그. 약이 당신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병원이 당신에게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약을 먹어도 병의 뿌리는 낫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약에만 의존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약을 추가하고 결국에는 더 아파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약은 잠시 고통스러운 증상을 가면처럼 가려줄 뿐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 없이도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는 진짜 비결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승호, 올해 85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는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한 줌씩 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내 몸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불안한 눈빛, 삶의 무게에 짓눌린 무거운 어깨, 그리고 선생님, 손주 녀석 시집 가는 것은 보고 싶습니다라며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바람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약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임상 경험 끝에 깨달은 것은 진짜 치료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자연 치유력을 깨워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78살의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10알씩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원 가요? 라고 졸라도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과 조금만 걸어도 터질 듯이 숨찬 가슴 때문에 그저 미안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으셨죠.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며 손주 결혼식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소박한 꿈마저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제안하자 할머니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복용하던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뒤 손주의 결혼식 날 할머니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주와 함께 와이츠를 추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 그 눈물 어린 기쁨, 그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약 없이도 마친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무거웠던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약의 불편한 진실, 당신의 혈관을 매일 망치고 있는 음식의 정체, 그리고 우리 집 부엌에서 누구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무료 솔루션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매일 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으며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속는 셈치고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중 90%는 단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약은 병의 뿌리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굳게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의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제가 처방하는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다 가시며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시면 그것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약은 병의 겉모습만 화장처럼 가릴 뿐 그 속에 숨은 뿌리 깊은 원인은 그대로 둔다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의 불편한 진실과 진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어지럽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내가 도대체 이 약을 왜 먹고 있는 걸까요? 매일 먹어도 몸이 하나도 나아지질 않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공허한 물음이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서 함께 공기놀이를 하던 그 소박한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몸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가슴 때문에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약이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약들은 우리 몸을 속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고혈압 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약은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거나 심장의 박동을 늦추어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줍니다. 하지만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덕지덕지 쌓인 노폐물이나 만성적인 염증은 그대로 돕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60%가 여전히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합병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혈관은 근본적으로 깨끗해지지 않고 점점 좁아지며 결국 심장과 뇌에 가는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상을 잠시 덮어주는 가면일 뿐 병의 뿌리를 뽑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철 할아버지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당장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과 함께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8잔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죠. 물은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과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압을 5에서 10 mmHg 정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의 효과라 맘먹는 것이죠. 2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몰라보게 환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지러운 게 싹 가셨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 녀석이랑 공기놀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제게는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영철 할아버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약에만 의지할 때보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꿀 때 훨씬 더 큰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단순히 약으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 속 기름때, 좁아진 혈관, 염증으로 가득한 몸을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 것은 비가 줄줄 새는 낡은 집에서 바가지로 물만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비는 영원히 멈추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물을 하루 8잔 나누어 마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면 됩니다. 예쁜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냉장고에 물 8잔 마시기 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받은 약을 갑자기 끊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며 생활습관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물 한 잔을 가져오셔서 한 모금 천천히 마셔보세요. 어떠신가요? 상쾌하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댓글로 물 한 잔 마셨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의 진실을 알았으니 도대체 왜 우리의 혈관이 아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다음으로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약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고혈압, 혈관의 절박한 비명.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갈까요? 병원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기계에 찍히는 숫자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SOS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 혈관을 그 도시의 도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가 쓰레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로 좁아지거나 막히면 도시 중심부, 심장에서는 더 강한 압력으로 물자, 혈액을 밀어내야만 도시 외곽, 손끝, 발끝, 뇌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즉, 고혈압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결과이자 증상인 셈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고혈압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약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68살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7년째 드시고 계셨지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숨을 헐떡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손잡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담그던 예전의 활기찬 날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우셨죠. 저는 할머니의 혈압 기록을 보며 약이 중심 혈압 수치는 낮추었지만 정작 중요한 말초 혈관까지는 산소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혈압 약은 이 좁아진 도로를 근본적으로 넓혀주거나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저 펌프의 압력만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혈관의 자연적인 탄력이 30%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은 큰 혈관을 강제로 이완시켜 혈압 수치를 낮추지만 정작 중요한 손끝, 발끝, 뇌의 미세한 모세혈관까지는 피와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여전히 숨이 차고 피로가 쌓이며 심지어는 어지럼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와 만성적인 염증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미경 할머니께 저는 약을 계속 드시되 혈관 건강을 되찾는 아주 작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실에서 팔을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팔을 큰 원을 그리듯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어깨와 등 가슴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흐르도록 돕는 것이었죠. 또 매일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셨습니다. 이 간단한 조격이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2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숨쉬기가 정말 편해요. 얼마 전에는 손주랑 시장도 다녀왔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미경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고혈압 환자들 중 85%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서 악의 부작용을 줄이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하루 1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압이 5mmHg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것이죠. 고혈압은 단순히 약으로 숫자를 조절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좁아진 혈관, 쌓인 기름때를 그대로 두고 약만 먹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최고급 휘발유만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팔 돌리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TV를 보면서 거실에서 팔을 큰 원으로 5분씩 양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가 시원하게 뻐근해질 때까지요. 둘째, 오늘 저녁엔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가보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로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 저녁 8시 발 담그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혈관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팔을 한번 크게 돌려보세요. 어깨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어떠신가요? 이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조격을 해보시고 댓글로 발 담갔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의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당뇨병이 왜 생기고 약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0년 경력 의사의 고백. 약 없이 혈관을 청소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앞서 우리는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부엌에 이미 숨겨져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보물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번째 진실. 우리 부엌에 숨겨진 혈관 청소부. 제 환자 중 73살 한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삼겹살과 소고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고깃집에 모여 지글지글 고기를 구우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기를 끊어야만 합니까? 약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인생의 낙까지 잃어버리라니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고기를 굽던 그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싶어 하셨지만 늘어나는 피로와 가슴 답답함 때문에 점점 외출이 줄어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고기를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된다고 대신 혈관을 살리는 좋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며 제안을 따르기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샐러드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려 드셨습니다. 점심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맛 알을 챙기셨습니다. 고기는 주말에만 가족과 함께 딱 정해진 양만 즐기셨습니다. 3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의 혈액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가슴도 안 답답하고 얼마 전엔 손주 녀석들이랑 고깃집도 다시 갔습니다. 하시며 아이처럼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민수 할아버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85%가
이처럼 좋은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서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음식의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포화지방산, 과 식이섬유 가 바로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혈관은 집안의 배수관이고 불포화지방산은 그 관에 낀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세제와 같고 식이섬유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쓸어내는 단단한 빗자루와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아마씨, 아보카도, 호두 등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현미,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면 심장병 위험이 15% 낮아지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10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없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한 숟가락 들기름을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를 썰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가볍게 버무려 보세요. 둘째, 점심이나 저녁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몇 알을 챙기세요. 냉장고에 오늘의 건강, 들기름 샐러드, 현미밥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물론 식단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진실, 돈 안 드는 최고의 명약, 운동. 운동이 약보다 강력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운동의 힘을 이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운동이야말로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명약이자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단련하며 온몸의 세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살 이종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하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손주들 데리고 공원에 가는 게 소원인데. 그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딱 15분만 아주 가볍게 걷는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의 힘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혈관을 정원의 고무호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고여 있으면 호스 안에 이끼와 찌꺼기가 끼지만 세찬 물을 쭉쭉 뿜어내면 호스 안이 깨끗해지죠. 운동, 특히 걷기는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흐르게 해서 혈관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25%나 줄어듭니다. 걷기는 말초 모세혈관의 혈류를 30% 증가시키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낙한 알 없이도 말입니다. 이종희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하루 15분만 아주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앞마당이라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매일 저녁 집 근처 동네를 한 바퀴씩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나누어 하셨고 2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요즘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바람개비도 돌립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정희 할머니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90%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약에 의존하는 날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15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3번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둘째, 걷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관문에 하루 15분 걷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7번째 진실, 유행 다이어트의 위험한 함정. 케토 다이어트,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TV와 인터넷에서 온갖 유행 다이어트가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섣부른 유행 다이어트는 오히려 당신의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5살 윤예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TV에서 케토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보고 이거다 하시며 바로 시작하셨죠. 고기와 버터는 마음껏 드시고 밥과 과일은 거의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조금 줄어 기뻐하셨지만 몇 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지러울까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즐거운 날들을 그리워하셨지만 케토 식단 후엔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케토 식단이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몸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유행 다이어트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자동차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좋은 성능을 내려면 휘발유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등 다양한 요소가 골고루 필요하듯 우리 몸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케토 다이어트처럼 지방만 지나치게 많이 먹고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연료 탱크에 기름만 가득 채우고 다른 모든 필수 부품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케토 식단은 미세 영양소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심장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절대적인 부족은 혈관 내 염증을 키우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혜숙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극단적인 다이어트 대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돌아가 보세요. 당신의 몸이 먼저 감사할 겁니다. 할머니는 매일 점심에 채소 샐러드를 한 접시 추가하셨습니다.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셨죠. 아침엔 현미밥과 과일 한 조각, 저녁엔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을 드셨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기운이 돌아왔어요. 요즘엔 손주들 그네 밀어주러 매일 놀이터에 다녀옵니다.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데서 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듯 우리 몸도 다양한 영양소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한 접시 채소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둘째, 아침이나 점심에 과일 한 조각과 통곡물을 챙겨보세요. 냉장고에 채소 샐러드, 과일 꼭 먹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마지막 약속, 기적을 만드는 일주일의 작은 습관. 여러분, 건강은 낙이나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벌프,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벌프는 것입니다. 악에만 의존하며 힘들어하던 분들이 하루 10분의 작은 노력으로 혈관을 깨끗이 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눈 모든 비결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직접 손에 쥐는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82살 장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10알이 넘는 약을 드시며 지내셨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아침마다 약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은 계속 무겁고 내가 우리 손주 결혼식에 갈 체력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을 당장 줄이는 대신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서서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죠. 월요일에는 하루에 물 8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동네 공원을 딱 15분 산책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에 들기름을 뿌린 채소 샐러드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가 되겠어 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6달 후 할머니는 복용하던 약을 3알로 줄이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결혼식에서 춤출 준비됐어요. 하시며 보여주신 그 환한 미소가 제게는 그 어떤 의학적 성과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 염증이 40% 줄어들고 약물 의존도가 5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악이 아니라 벌프 여러분의 선택 벌프 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의 진실, 혈관을 망치는 음식, 그리고 식단과 운동에 힘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위한 일주일 건강 첫걸음. 월요일, 물 8잔 나누어 마시기. 수요일, 15분 걷기. 금요일, 들기름 샐러드 저녁에 먹기. 일요일,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냉장고에 나의 건강 첫걸음 메모를 붙여두시고 사랑하는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하며 시작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바로 첫 주부터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물 한 잔, 산책 15분, 샐러드 한 접시.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댓글로 벌프 오늘 시작했어요. 벌프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